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0일 밤 10시 11분입니다. CNN이 덴마크 국회의원 라스무스 얄로프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그린란드를 침공한다면은 전쟁 상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러면 나토 국가끼리 서로 전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덴마크보다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약 5만 7천 명쯤 되는 그린란드 주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 불리하더라도 우리는 싸울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도 재앙이 될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침공에 반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침공하면은 맞서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덴마크 정부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나토 국가끼리 싸우는 게 되는데, 나토의 집단 안전 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나토의 한 나라가 침공을 받으면은 나토 회원국 전부가 침공받는 걸로 간주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저항한다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나토 국가를 침공할 때 이 조항이 발동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과는 별개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덴마크를 무력으로도 지킨다는 뜻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린란드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에 군대를 파견했더니 트럼프가 발칵하면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지 19세기 제국주의 시절에도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망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매우 공격적입니다. 또 부끄러움이 없어요. 국제법을 예사로 무시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덴마크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덴마크를 상대로 미국이 전쟁을 한다? 저는 미국이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말은 덴마크가 가장 좋은 나라라는 뜻이죠. 이 평화로운 나라 랭킹을 내면은 덴마크가 항상 1등입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약하게 보이지만은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덴마크의 역사와 민족성과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덴마크는 평화로운 나라로 보이지만은 한때는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였습니다. 왜냐? 덴마크가 바로 바이킹 종주국입니다. 우리가 바이킹 국가라고 하면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를 꼽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어떠냐 하면은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의 점령을 받아가지고 서기 1066년 그 이후에 영국의 왕조는 노르만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킹 국가입니다. 왜 바이킹 종주국을 덴마크로 보느냐 하면은 바이킹이 서기 8세기 말부터 한 300년 동안 유럽을 괴롭혔습니다.
침공 작전을 펼치고 해적질을 하고 학살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이킹이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최초의 바이킹 국가가 바로 덴마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덴마크는 왕국입니다. 입헌군주 제도죠. 이 덴마크 왕조는 유럽에 있는 가장 오래된 왕조입니다. 가장 오래됐다는 뜻은 이겁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약 10세기부터 11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왕조는 유럽에서 덴마크뿐입니다. 그러니까 덴마크가 가장 오래된 바이킹 왕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만들 만큼 덴마크 바이킹은 전투를 잘했습니다. 덴마크 바이킹은 사원권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바이킹은 좀 순해가지고 이 탐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아이슬란드에서 다시 그린란드에서 한때는 카나다 쪽으로 진출한 적도 있습니다. 서기 1000년에 그러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가 아니구나 바이킹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바이킹은 동쪽으로 진출하는데 볼가강을 따라서 콘스탄티노플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장사에 밝았습니다. 스웨덴 바이킹이 만든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원조인 키예프 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러시아의 그 루스란 말을 소개한 게 바로 스웨덴 바이킹이었습니다. 덴마크 바이킹은 용감해가지고 싸움을 잘하는데 잉글랜드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잉글랜드를 속국으로 만듭니다. 이때 덴마크의 왕이 크누트 더 그레이트인데 이 크누트 대왕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크누트 대왕은 한때 1030년 무렵에 잉글랜드 그리고 지금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일부를 통치를 해가지고 북해 노스시입니다. 노스시 엠파이어를 만들었습니다. 북해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덴마크 바이킹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상당한 200년 이상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노르만디에 살던 바이킹은 프랑스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상당히 좀 문명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르만이라고 합니다. 노르만은 노스맨, 북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노르만 기사들이, 프랑스어를 하는 노르만 기사들이 1066년 한 7,000명이 배를 타고 잉글랜드에 상륙해가지고 헤이스팅스라는 데서 앵글로 색손족, 잉글랜드의 귀족들과 왕을 포함해서 귀족들과 헤이스팅스에서 결전을 합니다. 헤이스팅스에서 앵글로 색손족 귀족 왕까지 포함해서 전멸해버립니다. 즉 잉글랜드의 지배층이 참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교체해서 들어간 것이 바로 노르만 귀족이었습니다. 노르만 귀족 왕족이 그 뒤부터 잉글랜드의 주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통치를 해서 지금 찰스 3세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노르만 다이너스티, 노르만 왕조라고 그럽니다. 이 노르만 왕조는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106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국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의 역사가 바뀝니다. 1066년 이전에는 영국은 유럽의 세력으로부터 침공만 당했습니다. 로마 시절에는 시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수백 년 동안 식민지였고,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지금 덴마크 근방에 살던 앵글로족, 색손족, 게르만족입니다. 이 침공을 했고,
그리고 바이킹이 침공을 했고 노르만이 침공을 했고 침공만 당했어요. 약하니까. 그러다가 1066년에 노르만 왕조가 생기면서부터는 체제를 정비하고 중앙집권적으로 군대를 만들고 국가를 잘 운영을 하니까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1066년 이후에 영국은 침공하는 나라가 되어서 한때는 세계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힘이 바로 노르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노르만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바로 덴마크 출신입니다. 그만큼 덴마크 사람들은 용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노르만에 있던 또 다른 일단의 전사 집단은 어디로 진출하느냐 하면은 이탈리아로 진출합니다. 이탈리아의 남부 로마에서 시실리까지를 통일해 버립니다. 그래서 시실리 왕국을 만듭니다. 이탈리아에. 그게 바로 노르만 왕조였어요. 시실리 왕국 또한 유럽의 가장 번영하는 나라를 만듭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가지고 이슬람도 좋다. 가톨릭도 좋다. 싸우지 마라. 그리고 종교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민족차별도 하지 않았어요. 노르만은 싸움도 잘하지만은 행정도 개방정책, 실용정책을 펴므로써 인종적 화합을 이루어가지고 훌륭한 문화예술을 건설을 했습니다. 마피아의 수도로 알려져 있는 시실리 수도 팔레르모가 바로 그때 노르만 왕조 시실리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덴마크에서 출발한 싸움박질 잘하는 바이킹이 바로 오늘날의 영국,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하나의 뿌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고 13, 14세기에 가면은 덴마크 주도로 해가지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같은 왕국을 만듭니다. 이때 바로 북해의 왕자는 덴마크였어요. 강국이었습니다. 스웨덴도 덴마크 통치를 받고 있다가 16세기에 스웨덴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한 스웨덴은 또 군사 강국의 소질을 발휘해가지고 17세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은 스웨덴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618년에서 1648년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종교전쟁에서 신교군과 구교군이 싸우는데 스웨덴군은 신교 편을 들어서 30년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구교 군대를 무찌릅니다. 뮌헨에 여행을 해보시면은 거기 시내 한복판에 광장이 있는데 큰 탑이 있습니다. 그 탑에 뭐라고 써져있느냐 하면은 스웨덴 군대가 뮌헨을 점령하고 있다가 철수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기념탑을 만들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스웨덴 군이 독일을 가로질러가지고 남북으로 세로 질러가지고 뮌헨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바이킹 국가는 군사적 전통이 강합니다. 물론 그 뒤에 덴마크가 한때 쇠락을 하고 독일이 팽창하니까 19세기에 독일한테 당하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곧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은 인구 약 600만, 국토 면적은 한국 남한의 한 반 정도 되는 이 땅을 너무나 잘 가꾸어 가지고 덴마크 하면 세계의 모범 국가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린란드는 노르웨이 바이킹이 개척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가 덴마크 소속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린란드가 덴마크 소속이 되고 덴마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굉장한 역사와 상무정신이 강한 이 덴마크를 만만하게 보고 트럼프가 그린란드로 쳐들어간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뒤에는 정말 가공할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유럽과 완전히 적이 되는 거죠. 유럽과 적이 되면은 미국이 유리할까요? 그럼 중국도 적대시하고 러시아도 적대시하고 유럽도 적대시하고 하면은 이 세계에서 미국을 편들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 한국, 대만 정도일 겁니다. 이 트럼프는 등장해가지고 또 인도와 척을 지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을 하는데 트럼프가 거기 중재를 했어요. 중재를 하면은 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중재를 했다고 외고 다니니까 인도의 처지가 아주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모디 총리는 트럼프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인구가 중국보다 더 많아졌어요. 국력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적으로 돌린다? 이건 전략적 실수도 이런 실수가 없습니다. 남미의 최대국이고 최강국은 역시 브라질 아니겠습니까? 이 트럼프는 브라질의 내정에 간섭을 했습니다. 낙선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떨어졌다고 외치니까 그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현직 대통령 룰라를 괴롭히면서 보복 관세를 물리고 했습니다. 룰라가 굴복할 리가 없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강한 나라하고 다 적이 됩니다. 인도하고도 적이 되고 중국은 상당히 적대적이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인도와 브라질까지 적으로 돌리면은 어떻게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한국전 이후에 미국이 동서냉전에서 이기는 포석을 하는데 그것은 트루만 대통령의 영도력 덕분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남침 소식을 듣자마자 We have got to stop thos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저 개자식들을 무슨 수로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라면서 유엔군 파병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당장 칠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가지고 대만을 보호한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전에는 공식적으로 미국은 중공이 대만을 침공해도 우리는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즉 대만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이 일어나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이 배후에는 소련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대만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을 지원하는 일종의 병참기지로서 일본을 이용하니까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합니다. 서독, 전범 국가인 서독이 재무장하도록 허용해가지고 그 서독이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나토가 본격적인 군사동맹체로 성장합니다. 한국전쟁 기간 중에 미국은 군사비를 4배로 늘립니다. 본격적인 대소련 군비 경쟁을 벌립니다. 그렇게 40년 하니까 경제가 무너지는 바람에 결국 1989년, 90년, 91년에 걸쳐서 동구 공산국가 소련이 와해돼 버립니다. 여기에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 1988년 한국의 바로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우리는 근사한 복수를 한 셈이죠. 이런 승리의 구도, 즉 자유의 동맹을 만든 사람이 바로 트루만이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트루만이 만든 이 자유의 동맹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덴마크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마 트럼프가 망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 사람들의 70% 이상이 그린란드를 병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물끄러미 바라보는 미국 사람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국회를 민주당에 넘겨버리면 그때부터 트럼프는 바로 레임덕으로 갑니다. 그 종말의 시작이 가만히 있는 평화로운, 그러나 바이킹 종주국으로서의 그 야성과 상무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덴마크를 잘못 건드려서 트럼프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